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매주 월요일은 좀 화사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날이었는데 오늘은 시장이 많이 좋지 않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특징주를 매도해야 될지 더 가져가야 될지 버텨야 될지 고민하시는 구간인 거 잘 압니다. 오늘도 세 가지 특징주부터 먼저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무상증자를 발표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오늘 무증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고 또 메타버스 대장이라는 이름까지 닉네임까지 붙은 회사인데 두 분이라면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매도하시겠습니까? OX로 의견 주시죠. 네, 이번엔 의견이 나뉘어졌고요. 염정 팀장님은 일단은 여전히 더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이세요. 뭐 오늘은 사실은 좀 매도 포지션이 맞는 것 같고요. 오늘만 봤을 때는요. 네. 네.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최근의 흐름인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동안 지금 구간 조정을 좀 길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슈가 같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상한가까지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세를 좀 더 낙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고요. 지금 약간 15%대 정도 상승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1대1 무상증자를 통해서 뭐 지금 가격은 반토막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 실제와는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장주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이 있으셔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이제 대장주가 맞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들에서는 대장주의 역할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거의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한 10배 정도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가격적인 부담은 좀 있기는 하고 여러 가지 사실 자이언트 스텝 관련해서는 임원들의 사실 뭐 신주인수권에 대한 매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이제 성장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임에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구간임에도 오늘 이렇게 좀 급등을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에도 성장세에 좀 베팅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는 조금은 좀 매도 포지션을 좀 가주시고 한 절반 정도는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5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반의 매도는 맞는 것 같다 의견 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도 X인데 단기적으로 급등해서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길게 성장성을 봤을 때도 더 이상은 기대하는 게 없다라는 의견이신지요? 저는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좀 X를 드리게 되었는데 물론 이 메타버스 신사 확장을 위해서 자회사 편입 용도로 진행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하나의 어떤 성장 동력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등을 보이고 난 뒤 좀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유증과 무증을 또 잇따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주식 유통량 증가도 전망되고 또 이와 같은 전략이 효과를 좀 거둘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좀 출렁임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의 경우가 이 메타버스로 좀 진출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 좀 섣불리 매수 관점보다도 조금은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지금 상한가로 마감을 할까 말까 눈치 보고 있는 넥스사이언스입니다. 나노코박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두 분의 OX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베트남 나노젠이 개발하고 HLB가 글로벌 권리를 확보키로 되어 있는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잖아요. 이에 대해서 뭐 안정성과 보호 효과가 확인됐다고 하는데 하나씩 지금 준비 중인 이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 결과를 앞두고 한 번씩 다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것 같은데 왜 X일까요? 지금은 너무 이제 테마성 변동성으로 인해서 좀 움직여지는 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19의 백신 관련 소식이 이렇게 주가에도 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이 뭔가 이 주가의 추세를 좀 끌어올리고 또 방향을 좀 만들어지기에는 역시나 좀 단기적인 테마성이 좀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적으로 뭐 진단키트, 백신주 이렇게 좀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빠르게 좀
좀 돌아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사이언스 오늘 이제 상한가 진입으로 좀 마무리하려는 모습 보여지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는 것보다도 좀 더 일시적인 이슈라든지 테마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테마로 인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조심하자. X 의견 두 분 모두 일치가 되었고요. 마지막 특징 중 일진 하이솔루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소탱크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을까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오늘 9%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두 분의 OX 의견 확인해 보시죠. 좀 더 들고 가봐도 괜찮겠다 의견 주셨는데 또 오늘 시장 때문에 가다 말긴 했어요.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 다시 된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진하이솔루스로 하면 사실 이제 수소 산업 관련돼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진하이솔루스 일단 수소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 내 종목들이 한동안 좀 힘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요. 거의 10월, 9월 달 이후로 수소 섹터가 좀 주목을 크게 받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좀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금 좀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권가에서는 좀 주목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관련된 리포트가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수소 모빌리티, 수소 탱크 그리고 수소 연료 탱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보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전기차 섹터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도 좋지 않고 관련해서 친환경 전반적으로 전기차, 수소차가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수소 쪽은 사실은 상용차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수소 상용차라고 한다면 수소버스, 수소 트럭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그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어쩌면 좀 이제 그 국가적인 국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좀 정책적인 부분 모멘텀을 좀 타고 가야 좀 더 좀 강하게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차에서는 이제 모듈 납품까지 제공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볼 수는 있겠는데 다만 좀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시장에 대한 위축 그리고 친환경차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 신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더 이제 관망의 자세를 좀 보시면 좋겠고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가격대 자체는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도 지금 밀렸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이 같이 좀 수소 섹터까지 끌어줄 수 있느냐를 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 다시 한번 봐볼 때가 됐다. 주가도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재평가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장이 마감하기 전에 주워볼 수 있는,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마감해 사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자동차의 눈과 자회사의 성장인데요. 바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염정 팀장님이 꼽은 종목은 MC덱스, 그리고 김진경 본부장님은 DY입니다. DY 현재 구간 매수해야 되는 이유 있을까요? 네, DY의 경우가 이 자회사들의 성장성이 앞으로 더욱더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네. 자회사로는 이제 DY 이노베이터 그리고 DY 오토, DY 파워가 있는데 이 DY 오토의 경우는 자회사 이제 부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DY 파워의 경우는 유압기기 제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DY 이노베이터의 경우는 이제 산업 기계 사업 부분을 이 물적 분할해서 설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회사를 통해서 이 DY도 마찬가지로 이 큰 성장의 한 축을 좀 그려나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주요 자회사 중에서 앞으로 DY 오토에 따른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DY 오토의 경우는 지금 100%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에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인도, 멕시코와 같이 한 8개 정도의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시장에서는 더욱더 진출하기가 유리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DY 오토의 경우가 이 자율주행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이 센서 클리닝 시스템 관련을 해서 이제 특허까지 취득했었는데요. 이 센서 클리닝 시스템의 경우가 자율주행 차량에 이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 특히나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핵심으로 좀 알려져 있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의 경우가 자율주행 전기차를 2025년도에 이제 출시를 목표로 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 DY 또한 좀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2023년도에 양산을 할 무인 택시의 센서 클리닝 시스템까지 적용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식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특히나 자율주행 차량의 관련 부품주로서도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더 두드러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Y의 경우 일봉 흐름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마치면서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세적으로 반등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21선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정고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이 되면서 오히려 안정적인 추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10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정별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바닥에서 스타트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적인 면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매력 높은 종목들이 이제부터는 반등이 시작이 될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DY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5,800원, 목표가는 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에 DY를 매수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7,000원, 손절 가격 5,800원이고요. 염정 팀장님은 자동차의 눈, MC넥스.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 눈이 필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MC넥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련해서도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요. MC넥스 최근에 조금은 좀 사실 이제 상승세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부담스러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가격도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MC넥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매출액의 많은 부분은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도 이제 폴더블 폰의 사실 성장세를 통해서 이제 외형 시장 자체가 외형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카메라 쪽에 대한 성장세인데요. 자율주행 관련된 사실 이슈가 뭐 애플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 차량용 카메라에 대한 부분의 성장세는 연평균 약 40~50%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에 대한 부분 비중보다 이제 앞으로 차량용 카메라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부분이 실적에 다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차량용 카메라 모듈의 이제 선두 업체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의 문제로 사실 완성차 업계, 전기차, 뭐 자율주행 전반적으로 완성차 업계에 대한 사실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은 좀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용 카메라 관련주들은 지금 좀 최근 들어서는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더 먼저 이제 차량용 카메라 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먼저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장세 뭐 지금 올해 실적도 워낙에 좀 괜찮았었고 2022년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이제 추정치도 상향 조정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 개선이라든지 이제 완성차 업계에 대한 앞으로의 좀 전망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으로 보게 되면은 12월 들어서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지금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적극적으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매수가는 지금 뭐 52,000원대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MC넥스 마감에 매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은 1%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82% 내리면서 2,962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990.1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